수고하셨습니다. 자주 보네요. 네, 제시되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하세요.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나 다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은 하나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세부 요인들로 나누어 그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이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 제시문에서는 원자를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어서 원자핵이 원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질량은 굉장히 크지만 그 부피가 작고, 반면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크기로 원자의 크기를 정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원자의 크기를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제시문에서는 개체군의 크기를 피식과 포식의 관계, 그리고 계절과 같은 요인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여기서 먹고 먹히는 관계로는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의 피식과 포식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고, 계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돌말과 영양염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계절에 따라서 그것들이 분포하는 정도나 아니면 수준이 달라지면서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기에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속도 변화를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힘을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가 커졌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역시 물체가 받는 힘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정원동물의 피하 지방층 그리고 말단부 크기로 나누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말단부 크기는 열대 지방에 사는 동물보다 작기 때문에 열 손실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어떤 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문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번 문항에서 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세부 요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자연현상이나 과학이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반면에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면 그것을 꼭 포함시켜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대조 실험에서의 조작 변인과 독립 변인에 대해서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조작 변인을 통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이 과학 이론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 총량과 전환된 후에 에너지 총량이 같다고 하였는데, 저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나눠지는데 이 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이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는 두 개의 요소로 나뉘어서 그 합이 일정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것이 3번 문항에 제시된 과학 이론을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 30초입니다. 1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2번과 3번에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대답을 준비한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 설명 방법을 떠올릴 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 제시문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누어질 뿐이지 그것이 원자라는 개념에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그럼 제가 그게 답이 아니야. 생각한 그럼 다음 맛이가 틀릴까? 아닌 것 같아요. 2번과 3번 설명을 듣는데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되게 말은 어렵지만 애써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점을 좀 해줘도 될까요? 네. 답을 1번 답을 듣고 나면 좀 허무할 겁니다. 1번 답은 비유 또는 예시. 설명 방법, 비유 또는 예시. 그러니까 가는 원자 크기를 야구장과 구슬 이렇게 비유했고, 나에서는 문신토끼 스라송이 예시를 들었고, 다에서는 빨대로 구슬을 부는 예시, 라에서는 북공용 사망용 예시. 이렇게 낸다고요? 당황스럽죠. 너무 너무 이거 어렵게 너무 생각하고. 고른 기회를 무시한 거 아닌가? 그래서 1번이 틀렸기 때문에 2번도 당연히 점수를 못 받겠지. 만약에 예시나 비유라는 그 설명 방법을 캐치했으면 태희 정도면 2번, 3번에 대한 대답을 누구보다도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2번 답해봐. 2번요. 1번 답은 예시야. 그럼 예시를 활용한 이유 뭐야? 예시를 활용하는 이유는 1번.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오케이. 더욱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자, 사용. 그럼 2번. 국가적으로 설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그 과학 이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를 덧붙임으로써 그 과학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시로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3번. 이거는 그래도 맞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지 이제. 롤러코스터에서 미치 에너지. 그러니까 1번만 봐. 예시 맞췄으면 지금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답변을 다 할 수 있잖아.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롤러코스터. 물리를 안 해서 하나 더요. 에너지 보존. 화학에서도 나오잖아. 왜 물리에서는 생각을 해? 생물에도 있습니까? 뭐 있죠. 에너지 소비. 있죠. 에너지 보존이니까. 광합성도 에너지 보존되는 거잖아. 그지? ATP. 열 손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 손실까지 다 에너지까지 합하면 다 합하면. 풍량과 같다. 뭐 ATP 분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지. 아까 전에 2번 같은 경우 현성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듣는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표현이 왔거든. 그러면 3번에서는 보기가 설명한 예시가 2개가 되겠지. 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 또는 좀 더 선생님처럼 잘 모르는 사람 하면은 진자운동이었으니까 네. 어려운 사람 진자운동 듣고 쌤한테 롤러코스터 이런 거 설명하면 바이킹. 되겠지. 뭐 우리가 화수 할 때랑 또 스타일이 다르지. 그래서 쌤도 처음에 문자를 읽고 가나다라 공통점 찾고 있다가 뭐지 싶어서 문제를 보니까 설명 방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설명 방법이라고 얘기한 게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가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화참 느낌도 들고 이거는 뭐 과학이 아니더라고. 국어 쓰면 많잖아. 이번 면접 문제에서는 3번이 가장 어려운 거랑 쉬운 거 하나씩 예를 들어서 들면은 얘가 충분히 이해하구나. 에너지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꼭 물리는 아니어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총합이니까. 그런 기회를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또 다른 영역을 가져와서 이해를 들 수 있냐 이건 것 같아서 3번 문제 참 잘 맞는 것 같다. 예시도 네가 지원한 학과에 맞춰가지고 답을 하면 생명 그쪽으로 맞춰서 예시를 들면 제일 좋지. 시험 어렵네. 진짜 어떡하죠 저? 내일은 잘할 수 있을 거다. 내일 아닌데 내일 뭐라. 잘할 수 있을 거다. 떨어지면 잘- 어떡하지? 잘한다. 안 되겠다. 내가 얘기했잖아. 농어촌은 그들만의 리그기 때문에 촌에 사는 애들 중에 누구도 잘하는 애가 없어. 형님 똑똑한 이미지잖아. 제가요? 똑똑한 이미지잖아. 알다. 보기랑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어떻게 뭐. 착한 척 하는데 별로 안 착하거든요. 이건 또 완전히 날 속였고.